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28일 수요일 시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들의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고요. 금양에 있어서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양에서는 공시도 하나 냈죠. 8천억짜리 유상 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배터리 업종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늘 아니죠. 뭐 내일 새벽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로 오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파동 완벽하게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2주 전이죠. 뭐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현금 20%, 그다음에 인버스도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인버스 15%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부터는 시장이 잘 못 갑니다라고 해서 해지를 좀 해 놓은 상황인데 역시 지수가 못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21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횡보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버텨주면 횡보로 돌고 양봉나기 시작하면 21선이 다시 상승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계속 밀려 내려옵니다.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밀렸었거든요.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밀렸었는데 요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플러스 4% 정도 땡겨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양봉 흐름들 나오면서 21선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봉으로 본다면 1시 좀 넘어서죠. 반도체 소부장은 1시 조금 넘어서 그죠? 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시 반경부터 시작해갖고 매수세 하나 쑥 들어왔고요. 쭉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누가 땡겼냐? 왜 땡겼냐라는 거죠. 왜 오늘 밤에 미국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일부 종목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샀나 봤더니 자, 산 것은 외국인들은 아니었고요. 사모펀드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투신, 얘네 둘의 성격이 비슷하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매매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 이슈 A라는 게 생기면 이것에 따라서 쭉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나가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재료가 소멸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쑥 나가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기관 주체가 되겠는데 거기서도 들어왔고요. 보험 쪽에서도 들어왔습니다. 5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금에서도 들어왔고 연기금에서도 14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시장만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대만입니다. 대만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고요. 요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얘네도 오전장에는 빌빌거리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 휴장이죠. 휴장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비덴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아드반테스트라든지 도쿄일렉트론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정보가 돌아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들이 정보는 더 빠르겠죠. 그런데 외인들의 매매를 보니 어떻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팔았어요. 1,80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1,100억 팔았습니다. 아까 우리 봤는데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역시나 오늘도 대부분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꼽혔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우리 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한양행을 지금
800억 정도 매수하면서 20% 이상의 급등을 시켰고요. 바이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 매수를 했고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주주환원을 굉장히 세게 발표를 했죠. 3년 동안 4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당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배당을 그 이상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게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오전에 마이너스였다가 반도체가 오르면서 얘네 세트로 가는 거죠. AI와 함께 전력은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 세트 종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자동차 이쪽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크래프톤.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갔는데 외인들 쪽에서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한 종목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는 좀 매수하다가 갔다가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아니에요. 플랫폼 업체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대놓고 하고 있죠.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금융위기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쪽이 좋아질 리가 없죠. 네이버의 이제 주요 수입원들은 뭡니까?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픈마켓이 있죠. 그죠? 오픈마켓. 이 오픈마켓에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직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도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기관들은 배팅 들어왔어요. 이 정도는 배팅 들어온 거지. SK하이닉스를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3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 안 사고 이제 기아 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일부가 보입니다. 그죠? SK바이오팜도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오후장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산 것은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배팅 한번, 도박 한번 거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기존에 매수했던 그 분위기에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보면 급등하니까 유한양의 차익 실현 나갔고요. 배터리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요건 이제 금양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방산 쪽에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배터리 쪽에 이제 밀려 내려간 이유, 그거는 이제 금양 때문이죠. 이게 이제 금양 차트가 되겠는데, 금양은 계속 빠집니다. 그죠? 21선 이탈하고 저항을 맞으면서 11선 저항, 그죠? 21선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역시 11선 저항 맞고 가다가 오늘 낙폭을 다시 확대하는데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조선비즈에서 기사를 하나 냈어요. 단독으로 2차전지 기업 금양이 얼마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진짜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의가 됐거나 아니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저 조사 없이, 취재 없이 이런 구체적인 8천억, 뭐 7천억 이런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취재가 된 다음에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금양이 발빠르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래서 미확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금양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관련 보도를 보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미확정이다 이거야.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공시 시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보통 이런 일들이 없다,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할 때는요, 명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 일 없다,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데,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금양이라는 업체는 어떤 종목이냐 하면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100억, 2,000억, 1,500억 점점 줄고 있어요. 이 매출도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발포제에서 나옵니다. 발포제. 그죠? 발포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발 깔창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영업이익도 지금 점점 줄어요. 매출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기장 공장 만들고요. 건물 세우고 있죠.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에 광산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그죠?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또 비상장 기업들의 금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금양의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금양에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기업 존속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던 감사인, 외부 감사인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배터리 쪽에 지금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이 해외 조인트 하다가 이게 빠그라지고 다시 뭐 다른 업체들이랑 막 조인트를 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뭐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물량이 급하면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죠? 배터리 물량이 막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물량을 빨리 받아야 돼. 그러면 바로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뭔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제일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침투율이 50% 이상이 돼요. 여기에 선봉은 누구다? BYD입니다. 그런데 BYD가 50% 이상의 침투율을 가진 이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나온다? 해외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나오고, 그죠? 미국으로도 오고 한국으로도 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가격 할인 정책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가격 할인 정책을 연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 업종은 아직은 아니다. 제가 배터리 업종 이제 좀 볼까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배터리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 이렇게 증권사마다 예상 실적을 뽑아놨어요. 그래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286억 달러에서 그죠? 여기에서 290억 달러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서 컨센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300억 달러 이상이야. 그죠? 이 이상이 나와야지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이 매출이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00억 달러 이상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죠? 세 번째는 루빈입니다. 루빈 다음 세대죠. 이 루빈에 대한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향후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캐펙스 투자. 그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빅테크 쪽에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요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옵션으로 보면 9%에서 많이는 12%까지 지금 옵션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9% 12 에서 12% 정도까지 급등 혹은 급락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가 되느냐? 내일 새벽이죠. 그죠? 내일 29일 새벽 5시 정도 5시 전후해서 아마 이제 먼저 자료가 IR 자료가 돌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플러스 12% 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2% 가든지 그것에 따라 내일 우리 시장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얼마나 올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일단 요거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까지도 이렇게 배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대치가 나오면서 오늘 배팅까지 들어간 상태다. 그래서 내일 실적이 뭐 아주 좋게 나오지 않고 어중간하게 좋게 나오면 셀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실적 나오는 거 보고요. 제가 계속해서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파동을 어떻게 그림하고 숫자로 기억을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주식에서는요 여러 가지 파동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파동들이 있어. 뭐 삼산, 삼천, 사케다 전법도 있고, 그죠? 다우 이론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헤드앤숄더도 있고, 파동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들어맞는 게 아니야. 대충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역배열 과정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쌍바닥 잡는 구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데 내가 초보고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4번부터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4번. 3번도 21선 안착하고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2달까지도 걸려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 세력이 딱 붙어서 매수해가지고 갖다 쳐 올리는 4번부터 매수를 하라 이거지. 그러면 4번부터 하면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갖다 쳐 올린다. 사생결단하고 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N자 파동 5번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또 올라가면 6번이 나오는 거고, 손바뀜이 나오면 21선 밑에서 7번 파동이 나와서 박스권 만들고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 흐름들이 어디서 나온다? 오늘 요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파동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대충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이 번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1번이냐? 역배열 과정. 그런데 1번이에요. 그리고 수렴하는 데 있죠. 이렇게 수렴하잖아. 여기 수렴합니다. 그죠? 수렴하는 데가 3번입니다. 3번. 그런데 4번은 뭐냐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무슨 거래량? 양봉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져요. 양봉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나와야 돼요. 상단 돌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도 나왔을 때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했어. 6월달엔.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못한다 이거야. 언제 매매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는 뭐다? 여기서부터는 세력들이 사생결단하고 올리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흐름들 보시면 자 올라가잖아요. 쭉 갔다가 밀리면, 예전에는 밀리면 그냥 죽는 거야. 여기에서도 밀리면 죽는 거야. 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밀리면 뭐가 나온다? N자 파동. 이게 N자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나온다. 그 N자의 눌림목이 몇 번이다? 5번이라는 거야. 근데 볼린저 밴드 돌파가 또 나왔네. 6번. 그러니까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6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밀려. 그러면 또 내려와서 5번 또 만드는 거야. 11선에서. 그런데 요거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가 터졌습니까? 8월 5일날 폭락이 터졌죠. 그러니까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썩음 했어 시장이.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 급하게 지금 박스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손바뀜이야. 여기가 7번입니다. 7번 나오고 지금 8번 진행 중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앞전의 흐름들과 비교를 하시면 얘예요.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빵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8월 5일날 시장 폭락 나오면서 전체 투매 나왔잖아요. 그런데 땡겨 올려서 뭘 만들었다? 여기서 박스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금 8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한양행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하고 나서 요 고점에서 지지 나오면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면 어떻게 돼요? 8번 여기에서 안착하고, 그러면 이게 8번이 아니고 이게 8번이고 이게 9번이고 이게 10번이 되겠네요. 파동 완성이네. 그죠? 파동 완성.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우리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이렇게 번호가 몇 번이고, 그죠? 몇 번이고 분봉이죠. 이거는 또 그죠? 보시면은 얘는 일봉, 얘는 분봉, 그죠? 얘는 30분봉, 얘는 60분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 들어가서 단타까지 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종목들도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 내가 차트를 잘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푹푹 찔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급등이 시작되고 세력들이 사생결단해서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텔레그램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따라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텔레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시장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